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첫째, 문명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법치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 파괴.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비판은 법치 파괴,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과 법치는 인간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을 장글로 만드는 겁니다. 장글로. 법이 없어지면은 힘쓰는 사람이 권력투쟁을 통해서 다른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행태의 집약적 표현입니다. 법치를 파괴하면 문명이 파괴됩니다. 이 법치 파괴의 가장 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등의 이 수사기관을 자신의 부하처럼 부립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헌법의 부하입니다. 헌법의 부하.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수사 지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다 부작용이 났어요. 다 부작용이 났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은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일탈행위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도 수사가 착수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리 선고 다 해버렸습니다. 유죄라고 미리 선고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약하다는 건데 만약 미국에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 이 발언을 한 대통령과 그런 수사 지시를 한 대통령은 틀림없이 탄핵됩니다. 탄핵됩니다. 그러나 그 무리한 수사 지시가 결국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기무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공고를 했는데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를 재조사를 해야 된다. 공고를 할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별도로 수사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력하게요. 유죄 예단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본안과는 아무 관계없는 뇌물죄로 구속이 되고 나머지 특히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칼날을 잡은 것으로 보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칼자루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수사를 지시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한 이후에 경찰 내사 등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곽상도 씨에 관련한 허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 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유착하여 윤 씨 관련 검찰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 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사위원회가 각 부처마다 지난 2년 동안 정권을 얻고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무리를 했는데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건을 판단을 했는데 장자연 리스트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 소위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요사이는 또 용산 방화 사건이죠. 용산 방화 사건.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사에 대한 권고 등등을 했는데 여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를 겨냥한 것 같은데 결국은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에 대한 그동안의 선동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되느냐. 김학의 전 차관은 그렇게 되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있었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까지 조사를 했는데 용두삼이 되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뜻은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긴급 수사 지시를 할 때는 마치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조사를 하고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이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공권력을 마비시킬 때에 대한 통상적인 대비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군대를 흔들어 놓고 그 사이에 또 기무사는 해제돼 버리고 여기에 선동을 한 사람이 책임도 지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한 사람이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번에 곽상도 씨가 이분이 검찰 변호사 출신이니까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이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보호를 받고 있느냐 하면은 외환의 죄 또는 내란의 죄, 쉽게 말하면 국가반역이죠. 국가반역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거죠. 반역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런데 이 직권남용은 반역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쟁점인데 여기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찰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현직 대통령일 때.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중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럼 임기 끝난 다음에는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법리상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니까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곽상도 전 의원처럼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건도 예컨대 장자연 사건 재수사의 피해자라든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의 피해자라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권을 잡고 한 2년 동안 막강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혁명적 발상으로 이렇게 무리를 해왔는데 이제 한두 사람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반격의 물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헌법의 조항을 위반한다는 건데요.
헌법에서 법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들이 많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공무원에 대한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는 데가 헌법 7조입니다. 헌법 7조.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은, 여기는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자의 명령이 불공정하든지, 특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는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뜻이 헌법 7조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이 무리한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수사 지시는 바로 헌법 7조에 위반되는 것인데, 지시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런 위법한 헌법 7조를 위반한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들, 이것은 헌법 7조에 위반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수사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무리를 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해당되는 법조문이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전 정권 사람들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죄목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념적 적대 세력을 지금 사실상 숙청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그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이제는 칼끝이 겨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정권으로부터 찍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에 관한 폭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이주에 대해서, 딸의 해외 이주의 경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사이에 곽상도 의원이 끈질기게 주장을 하면서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못하겠다, 공익감사 안 하겠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딸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퍼블릭 피거죠. 공인인데다가 해외 이주하면은 경호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주했느냐, 어디에 있느냐, 돈은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밝히라고 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곽상도 의원을 또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고발을 해놓았어요. 이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코너에 몰렸다가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아주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면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가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